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이제 8회 시험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제도는 이제 벌써 8회를 맞이하고 이제 2021년도가 되면은 9회 시험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제 1차가 다 끝난 시점에서 이제 2021년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기출문제 좀 분석을 좀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0년도 시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이전에 있었던 시험 문제, 그리고 행정학이 시험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행정사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 7급, 9급 시험이라든가 기타 이제 특정직 시험에서 일부 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하고 좀 비교했을 때 행정학이 다른 여타 시험과 행정사에서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펴봐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좀 언급해 놓고 살펴보도록 하면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시험이 1회에서 한 4회까지 오는 시험은 일단 여기서 배제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1회에서 4회까지 오는 이 시험에서는 25문제가 아니라 20문제 시험이었죠. 20문항을 시험을 실시하다가 25문항으로 문항이 5문제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범위가 조금 좀 확대되어 갔어요. 확대되어 갔고, 그 중에서 2018년도죠. 2018년도 시험이 2018년도가 이게 아주 고난이도에 있어요. 고난이도 시험이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냈어요. 출제의 수준만 가지고 본다면 과거에 행시나 입법고시 또는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 난이도하고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고난이도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원성이 좀 많았던 시점이었죠. 이후에 2019년도에 약간 좀 조정이 돼갖고 난이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하향 추세를 가져왔고, 2020년도인 이 8회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좀 무난하다라고 보여져요. 무난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 할까라는 범위 설정이 문제거든요. 행정학이 다른 과목보다 차이점에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어디까지 공부할까라는 문제예요. 어디까지 공부할까? 범위를 어느 정도 잡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학하고 근본적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행정법이나 또 민법 총칙은 범위란 게 한정이 돼 있어요. 범위 한정되어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라는 어떤 변별력의 차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공부를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행정학은 범위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방향 설정에서 어려워지고, 그런 결국 공부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7개의 편으로 정의하는데, 뭐 학자들마다 또 선생님마다 동일하게 분류하지 않더라도 윤곽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곽을 이제 가지고 봤을 때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기초이론 파트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정책학에서 2문제,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인사행정 3문제, 재무행정 3문제, 환류 파트에서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3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지방행정은 3문제이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픽스됐다고 보였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은 3개, 많이 나오면 4개. 이게 이제 거의 고정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는 뭘 공부할까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과 비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 정형화된 패턴은 조직론 중간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까지는 정형화된 패턴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어디서 나올까, 뭘 공부할까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 영역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 앞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좀 가변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막상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면요, 제일 어려운 게 1편 기초이론 파트가 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한 3회독 정도 지나면 뭔지 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요, 문제가 또 안 풀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행정사 시험의 우리가 평균적인 출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쭉 따라가 보시면은 대체로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6.5문항 정도. 그리고 정책학은 2.5문항에서 3문항 정도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조직이란 파트는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5문제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인사행정이 한 4문제 정도고요. 재무행정이 3문제, 그리고 관리국방 파트가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지방행정은 거의 픽스 됐습니다. 3문항. 이 정도가 전체적인 출제 빈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공무원의 일반직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공무원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국가직, 지방직 뭐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시험에서의 시험의 문제 문항의 패턴은요, 3문항 정도가 기초에서 나오고요. 정책학 파트가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조직이 한 5문항이고요. 인사행정 한 4문제, 재무행정이 3문제에서 또는 이제 2문제 사이, 그리고 환류가 0.5문항, 지방이 2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20문항이거든요. 20문항 시험인데, 그래서 이 문항 숫자가 차이 나니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알 수 있는 부분은 1편 비중이 높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행정사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조금이 아니고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편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학 파트는 형격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책학 파트는 우리 행정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론 자체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문항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사행정이나 이거는 차라리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많다, 행정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환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행정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역점을 어디에 둘까라는 단원별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차별화된 학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차별화된 학습이라는 게 많은 수험생들은 마땅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이 출제 경향, 그리고 관련된 교재, 그리고 관련된 강좌를 참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는 행정사에 맞는 특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좀 아실 수 있는 단원별 출제 빈도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갖고요. 어떻게 전체적인 분포도에 대한 정도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빈도에 대한 차이점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문제의 구성 방식이에요. 문제의 구성 방식은 제가 여기서 이걸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글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거는 실제 있잖아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실제 문항을 좀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뭐 어느 정도, 좀 쌓여야지 기출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1회부터 지금 8회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행정사에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했잖아요. 1회를 빼고는 한 2, 3, 4회까지는 굉장히 좀 소강기였거든요. 그러다가 6회, 7회부터 이제 수험생들이 숫자도 늘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으니까 뭐 저야 이제 좀 어떤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뿌듯해요. 왜냐하면은
제 강의를 바탕으로 행정사에 도전하시고 성공하시고 현장에 가서 실제 일을 할 때 이런저런 대안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에서 행정학은 2차로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지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작용돼요. 행정학은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타 파트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행정법의 기본 베이스는 사실 행정학에서 있었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익이라는 파트라든가 또 뭐 재량이라는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초적 베이스를 제공해 줍니다. 2차에서는요, 뭐 사무관리 파트가 약간 관련성은 있지만은 가장 이제 저는 중요한 생각한다면 실무적 영역에서 행정학을 통한 정부에 대한 개괄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활동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가지고 실제 실무작용에서 많이 이어질 때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행정학의 의미예요. 그래서 행정학은 1차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를 통해서 많은 좀 지식을 얻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8회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전화, 문자, 뭐 기타 SNS를 통해서 이제 시험의 결과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행정학의 AI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행정사에서 행정학은 행정학의 AI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적중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적중한 적은 없습니다. 적중한 적은 없고요. 시험에 나올 부분을 강의했을 뿐입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을 같이 고민했을 뿐이에요. 시험에 나올 부분이 뭐냐라는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 공부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요. 첫째는 뭐였죠? 범위 설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깊이입니다. 난이도예요, 난이도. 깊이요. 이거 어디에 맞출까라는 문제예요. 너무 적게 맞추면 벗어나고요. 너무 많이 맞추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적정. 적정이라는 개념인데, 범위 설정에서, 단원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우리 단원별 분석했잖아요. 단원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원 안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범위라는 것은 뭐죠?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심화가 아니에요, 이게. 심화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심화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냐면요.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정상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중에서 중하 사이를 오갑니다. 이 정도에 오가는 문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관계없거든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는 80점 정도 안팎이하면 고득점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60점 중반에서부터 80점 사이에 포진해갖고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범위와 깊이를 잡으시라는 거지, 이 범위를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론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문제를 연결하셔야 돼요. 문제를 공부하시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십시오.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론 지향적 학습을 오랫동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무수히 당부한 것 중에 하나가요. 조금 일찍 시작하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은요, 한 달 남기고 어떻게 공부해요 모르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만에 공부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은 인내심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회관계도 있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공부를 설령 충실히 못하더라도 일찍 시작하십시오. 제발 좀 일찍 시작하십시오. 일찍 시작해갖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요, 소위 자가 발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 이해가 높아져요. 적어도 행정학을 공부하시면 시험에 합격하고 엔드 플러스 따라오는 게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완벽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고 중간에 설령 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때요? 그 개념이 이어져서 용해돼 갖고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한 템포 좀 빨리 하시라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첨부한다면요. 독학 안 됩니다. 독학하지 마세요. 독학 안 됩니다. 독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법학하고 다릅니다. 법학은 기본 이론과 문제를 통해서 정리 가능하지만 행정학은 절대 안 됩니다. 독학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실강에 오세요. 실강에 오시면은 수업 외적인 교류도 많습니다. 수업이 또 중요하지만 수업 외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강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동영상을 듣더라도 있잖아요. 교류를 하셔야 돼요. 동영상 속에서도 주고받는 부분을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해야 뭘 할 수 있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죠, 그죠? 강의를 통해서 뭘 한다? 방향을 설정한 거예요. 그 방향이란 건 뭐냐? 범위 설정과 깊이 설정에 대한 방향 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돼야지 효율적 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효율적 학습이 돼야지 있잖아요. 또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1차를 조기 합격에 2차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2차가 돼도 1차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기 학습할 때는 행정학이 굉장히 큰 변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한 3개월을 공부하시면은 행정학이 행정사에서 소위 키맨이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시험에 합격, 불합격에서 불합격의 가장 큰 부분 행정학에서 기본 점수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더라도 조금 좀 일찍 오시고, 그리고 좀 많은 좀 담론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와 19년도의 문제가 지금 이제 난이도가 좀 평균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졌거든요. 2018년도와 19년도, 2020년도에 있을 때 2019년도에 문제가 고점을 찍었죠. 가장 고점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고점을 찍었던 거고요.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럼 계속 떨어지냐면 당연히 아니죠. 3원, 4원처럼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도별 표시를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가장 고점이었고요. 고점에서 이 정도 떨어졌고요. 조금 더 떨어졌어요. 2021년도에 반등이 생길 것 같아요. 반등이 생기면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 때요, 고난이도일 때 대처 능력이에요. 고난이도에서는 다 맞출 필요는 절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있잖아요. 60점 이상 받으면 돼요. 60점 받아야 되는데 60점도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위기 대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공부할까라는 것을 잘 좀 설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세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OT 성격상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몇몇 문제에 대해서 판례 문제 중에 특징점가 몇 개 있었다라는 것만 소개하는 정도만 할게요. 소개하는 정도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 없으셔도 괜찮게 말씀드릴게요. 53번 문제 보면요, 이 릭스의 프리즘적 사회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릭스가 얘기했던 프리즘적 사회에 대한 문제는 행정학에서 출제된 건 2000년대 이전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가면 그 이후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이런 파트는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틀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다가 정의화된 문제에서 설명이 필요 없었고요. 66번 문제 보시면요, 소위 이제 유연 근로제나 탄력 근무제가 있어요. 최근에 시사적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사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 중에 보면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응용한 문제예요. 굉장히 응용한 문제인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고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2차적인 내용을 유추하고 또 추론하고 또 우리 기억이 지식에서 찾아갖고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좀 효율적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아예 빼버리고 지나갔더라고요. 뭐 그래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소한 두세 문제가 나와요. 행정사의 특성입니다. 행정사의 특성이란 게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사례형으로 묻는 거예요. 사례형으로 묻고 사례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도 기간이 짧은 수험생들은 힘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걸 맞춘다면요, 참 뿌듯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몇 개 좀 포함되어 있고, 물론 작년에도 인사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봐서는 괜찮은 문제예요. 행정사 문제는 공무원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깊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유추한 능력이 떨어집니다. 유추한 능력을 기르려면요, 짧은 지식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나서 이걸 문제로 응용할 때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협의하시면 더 좋아요. 물론 혼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용 능력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응용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위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는 외롭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픈된 시대에서 같이 더불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수업 외에 듣든 안 듣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2차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또 실무에 도움이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갖고 강평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기출문제의 자세한 해설은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